호박수고 대직을 들어간다. 나는 불법을 통해서 이만한 외화를 가지고 있어. 나를 잡아가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국가가 승인하에 벌어들인 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암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이걸 들으면서 북한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최근 보안 당국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주민들이 외화 사용을 통제하고 단속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북한이 대대적인 화폐 개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외화 사용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했었고, 그때는 북한의 극형이라고 하는 사형까지 집행한다고 써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발에 의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허용했던 게 북한의 외화 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외화 사용을 통제하고 단속을 한다고 할 때는 신종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었고, 그리고 유엔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 주민들이 장롱 속에 깊이 묻어넣은 외화를 빨아들이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북한은 인민반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국가가 정해진 외화 교환서를 통해서 외화를 바꿔서 써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이 지시와 함께 길거리에서 암거래를 통해서 하던 돈 장사꾼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단속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정해진 외화 교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노점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북한 주민들이 외화를 쓴다고 할 때는 공적으로 들어온 돈보다는 사적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습니다. 왜? 국가를 통해서 외화벌이 기관을 통해서 외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화가 개인에게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 외에도 개인이 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와 같은 탈북자 가족들이 가족을 통해서 들어온 위안화나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가 공공기관에 국가가 정해진 외화 교환소에 가서 바꾼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호박수고 대직을 들어간다. 나는 불법을 통해서 이만한 외화를 가지고 있어. 나를 잡아가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국가가 승인하에 벌어들인 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암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바보가 그걸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가 정해진 외화 거래소나 개인이 암거래 시장이 예전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발빠르게 움직인 것들이 바로 돈 많은 돈주들입니다. 왜? 2009년도 한 번 당했잖아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단속하는 사람이나 단속 당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수톱입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게 돈 장사꾼입니다. 돈 장사가 만약의 경우 내가 버이언에게 돈을 뺏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버이언 웃대가리를 찾아가요. 내가 여마여마해서 이만큼 뺏겼으니까 이 돈을 찾아주게 되면 내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다 뺏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그 웃대가리는 그 사람을 불러서 너 어느 날 매달 며칠 누구한테 이만한 돈을 빼앗았니? 내가 하면 100달러를 주고 900달러를 회수해서 내가 400달러 가지고 돈주에게 500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하다 보니까 이제는 밑에 단위에서 이걸 해결해요. 버이원들이 단속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1000달러를 단속하게 되면 그냥 나를 300달러 주세요. 내가 눈 감고 700달러 돌려줄게요. 왜? 그 뒤에는 든단 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딱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걸 다 뺏기겠냐? 아니면 나를 300 주고 네가 700 가질 거냐? 그렇잖아. 돈장사꾼도 내 뒤에 부부장은 있지만 부부장한테 가게 되면 절반 뺏기는데 이 사람하고 하게 되면 300만 주면 되잖아요. 머리가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 당시 외화 교환소하고 그리고 개인 암거래 장사꾼들이 환율이 거의 200에서 300원 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북한 돈으로. 그런데 딱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외화 교환소하고 그리고 암거래 시장하고 차이가
1200에서 1500원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더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환율 상승이 불안정을 띠면서 엄청난 수익을 낸 게 바로 돈 장사꾼들이고요. 북한 당국이 이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자금이 마련이 안 되자 북한 당국이 또다시 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 올렸듯이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이 국채는 예전에 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주민들이 동료를 얻어내려고 국채를 통한 로또 형식으로도 시작을 했지만 1년도 못 가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1푼도 안 돌려준 게 바로 그 당시 공채였습니다. 짐승도 한 번 빠진 굴에는 다시 안 간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이 또다시 17년 만에 국가 공채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발행된 공채는 정말 주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대요. 주민당 개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공채는 전시 상태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국가 같은 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강제적인 공채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지금 딱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재난 지원금을 주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놓고 봐도 전 국민에게 1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했었고 국가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2차 재난금을 지원해주는 이 상황성에서 북한의 이러한 강제적인 공채를 실시한다고 할 때는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는 북한 정권이 마지막에 민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TV와 좋은 시간을 가졌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